네, 안녕하세요. 아프TV 장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태풍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흰남노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태풍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왜 생겨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학적 측면, 지구과학과 물리학 측면과 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학적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고, 동양학, 역학과 김운동과 삼합의 원리와 같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9월달 운세에 벌써 체크해둔 부분 빨간 날짜에, 안 좋은 날짜에 지금 태풍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걸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한번 고찰해 보고, 동양학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 한번 합쳐가지고 탐구 생활을 하는 거예요. 탐구 생활. 탐구. 한번 탐구해 볼까 하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네, 이건 태풍의 모습이에요. 태풍의 모습인데, 태풍이 어떤 식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태풍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인지 시계 방향인지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그럼 2002년 8월에 태풍 루사라고 왔네요. 루사. 이것도 화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태풍이 지금 이쪽으로 들고 있죠.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그럼 태풍을 알기 전에 우선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기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바닷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제 공기가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기압이 떨어지고 온도도 떨어지게 돼요. 그건 상식적인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압이 떨어지고 온도도 하강한다. 산 같은 데 보면 얼음이나 눈이 꼭대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열을 받아가지고 올라갔지만, 그래서 공기가 약간 팽창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시 기압이 떨어지고 온도가 낮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증기가 다시 뭉쳐지는 현상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 있죠? 단열 팽창이라고 나와 있네요. 단열 팽창이 이 부분을 나타나는 건데,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해서 주위 기압이 낮아졌고 공기 덩어리는 열이 올라서 이렇게 팽창을 했고 온도가 낮아진 상태를 뜻합니다. 구름은 그럼 어떻게 생성되느냐? 지금 태풍이 적도 근처에서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물이 수증기로 증발을 했어요. 수증기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기압이 낮아지고 온도가 하강하니까 여기서 물이 수증기 변하면서 펴졌잖아요. 팽창이 됐는데 다시 온도가 줄어들고 기압이 낮아지니까 여기서 이슬점이라는 곳에 이슬점이 생겨. 이슬점. 그러니까 구름이 생기는 지점을 이슬점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의 수증기가 다시 물로 변하는 현상이 구름인 거예요. 구름이 수증기가 응결되죠. 포화 100%, 물이 이제 100% 습도를 가지게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온도도 낮아지고 습도가 증가하고. 구름은 한마디로 지금 물덩어리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기온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팽창했으나 온도가 차가워지고 기압이 낮아지니까 다시 이게 물덩어리로 변하게 시작되는 게 구름입니다. 구름. 기본적인 원리부터 아셔야 되니까 제가 구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어요.
그럼 구름엔 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지금 이거 두 개를 설명하려고 사실 이걸 띄웠는데, 지금같이 태풍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수직으로 발달하는 저군과 이 수직이 탑으로 생기는 모양의 정란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지금 막 태풍이 나면 발생을 해요. 근데 뭐 이런 거 사실 뭐 양털 모양 이런 거 떠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지진 날 때도 많이 생겨요. 지진 날 때도 많이 생기고. 왜냐면 하늘과 땅은 사실 이어져 있어요. 여기 공간 허공만 있는 것 뿐이지 여기에 주파수가 여기에도 미치게 돼 있고 여기에서 주파수가 여기에도 미치게 돼 있어요. 땅에도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름의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구름의 모양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선 이렇게 수직하는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엄청 세니까 기둥 같은 모양이 생긴 거죠. 수직 발달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기에 이거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공기의 대류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건 뭐 사실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다 배우는 건데 다 사람들이 다 이제 나이가 먹고 하면 잊어먹으니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되짚어 보고 다시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제 저기압이 생겨요. 저기압이 생기면 이제 바람이 들어오게 돼요. 바람이 이쪽으로 모여들게 돼요. 바람의 원리는 고에서 저로 움직입니다. 무조건 고에서 저로 움직이죠. 왜냐면은 고가 공기의 양이 많은 곳에서 공기가 적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이치가.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는 게 바람이 부는 방향이니까. 그럼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니까 이쪽에서 움직이게 되죠.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발생하고 저기압에서는 이제 상승 기류가 발생해요. 아까처럼 열이 받으면 올라가듯이 수증기가 되듯이 올라가듯이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여기 위에서는 다시 이쪽으로 옮기게 돼요.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밑에서 방향과 위에서 방향이 틀려요.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밑에 방향에선 들어오는 공기는 모이고 여기서 올라가 가지고 빠져나가는 공기는 또 다르게 됩니다.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기압 헤들리 순환 이론이에요. 헤들리 순환 이론.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움직이고 저기압에서 위로 수직 상승하고 다시 여기선 공기가 팽창하면서 저에서 고루 움직이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넓어지면서 팽창하지 않습니까? 넓어지면서 이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다시 여기선 고기압을 형성하면서 하강 기류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자꾸 밀어내게 되는 거죠. 밀어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서 공기 양이 많아지면서 수증기가 물로 변화 현상이 많아지면서 구름이 많이 생기면서 자꾸 밀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찬 공기가 생기고 여긴 따뜻해졌지만 다시 위에는 차니까 점점 가면서 차져요. 그러면서 다시 하강 기류가 발생하게 되고 하강 기류가 차면은 무거운 성질은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따뜻한 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더울 때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고 추우면은 그러니까 온냉과 기압차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헤들리 순환 시스템에 태풍이 발생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기는지. 남북이 5도 이상 지역 이하의 지역에서는 발생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하 지형에는 사실 전항력 때문에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해수면 온도가 26도 덥죠. 소용돌이가 존재해 17m 이상에 존재하는 기압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가 열이 받아서 올라가게 돼서 구름이 생기고 팽창하면서 밀어내게 되죠. 밀어내게 되고 올라가는
과정과 내려오는 또 과정이 있어요. 여기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강 기류가 발생해요. 고기압이고 전체 태풍을 전체로 본다면은 저기압이지만은 가운데 태풍의 눈은 하강 기류가 발생해요. 저 위에 높에서부터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밀어내는 과정이 심하니까 왜냐하면 빠져나가면 들어오는 게 이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회전이 시작하면서 정란운이 생깁니다. 이렇게 큰 기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보면은 보죠. 그러니까 여기도 태풍이 눈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보통 지금 저기압은 지금 바다에서 열이 받아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여기도 다 이쪽은 내려온다고 봐야 돼요. 내려오고 있고 여기 가운데도 내려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다른 걸 나타낸 건데 이건 태풍의 눈이 어떤 곳인지 보죠. 태풍의 눈이 여기 I라고 나와 있죠. 태풍의 중심입니다. 눈 주변 구름은 가장 빨리 회전한답니다. 여기가 중심부가 가장 빨리 회전을 해요. 빨리 회전하고 구름의 벽 I월 아까 구름 나와 있죠. 아까 정란운의 모습이 I월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벽 I월. 그리고 고공의 찬 공기가 중심부로 내려오면서 태풍의 눈이 형성된다. 여기가 지금 뜨거운 공기가 막 올라가고 있지만은 여기 위에 공기는 더 차단 말이에요. 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게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무게가 무거우니까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그러니까 가운데는 비어 있으니까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태풍의 눈 여기가 굉장히 맑은 고기압대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두 개 내려오는 기운과 올라가는 이런 기운이 간섭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왜 남반구는 시계 방향일까? 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일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면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근데 나갈 때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토네이도와 뭐 태풍과 허리케인의 차이점은 토네이도는 육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태풍보다는 짧게 소멸이 돼요. 약간 압축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발생하는지 토네이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상청에 있는 거를 그림을 한번 따와 본 건데 다 뭐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육상과 달리 어쨌든 간에 여기선 공기가 모여들게 되고 결국 여기도 상승을 하게 돼요. 여기도 상승을 하게 되죠. 상승해서 여기 올라가지만은 여기가 비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여기가 비지 않습니까?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내려오는 찬 공기가 생기는 거죠. 토네이도는 크기가 좀 작지만 태풍은 크니까 태풍이 눈까지 형성돼서 밑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중간에도 다 내려오는 기운이 있고 올라가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토네이도는 태풍보다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태풍이 눈이 있겠지만 토네이도에 눈이 있겠지만 옆으로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내려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동양 철학에도 제가 얼마 전에 도덕경 강의를 했지만은 고와 저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생긴다고 했어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높이가 있고 낮은 곳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런 기압도 같은 게 보면 기압도는 기상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기울어지는 현상이 고와 저가 있기 때문에 기울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래요. 세상 이치가 높음과 낮음이 있기 때문에 휘어짐이 생긴 거죠. 휘어짐이 생기면서 회전도 발생하는 거고 지금 결국은 이것도 이쪽에서 바라보는 것과 이쪽이 바람 불면서 올라가면서 돌게 되면서 이제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이치가 비슷해요, 태풍이랑.
그러면 이제 전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왜 태풍이 반시계 방향인지 혹은 또 시계 방향인지에 대해서 콜리오리 힘이라는 물리학적 용어인데, 어, 지구의 자전 방향은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반시계 방향이에요. 위에서 보게 되면, 제가 전제를 달았어요. 위에서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돼요. 그러면은 지금도 이거는 물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빠지고 있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성과 관련이 있어요. 관성이 뭐냐면은 물리학의 가장 기초인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 버스가 급정거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우린 가던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버스가 급정거해도 마찬가지고, 혹은 차가 지나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차가 막 가고 있는데 옆차보다 속도가 막 빠르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옆차를 앞질러 가고 있으면 이 차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혹은 우리가 늦게 가고 이 친구가 빨리 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히 상대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이런 것들을 관성과 이제 속도를 이용해서 나타낸 가상의 힘이, 지구가 자전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힘이 전향력이라고 해요.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물체를 이렇게 던졌을 때 실제로 위에서는 이렇게 휘게 되고 밑에서는 이렇게 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향력의 방향은 이쪽이 되게 되죠.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천천히 이해 가게끔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위에서 어떻게 바라보면 지금 우측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라보면 좌측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콜리오리의 힘, 전향력에 대해서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면은 뭐 팽이도 마찬가지고, 자연축을 볼 때 여기가 조만게 한 바퀴 돌 때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여기도 같이 한 바퀴 돌 거 아닙니까? 이 위도가 높은 곳에서 돌아가는 거리보다 적도 근처에서 돌아가는 길이가 훨씬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이쪽은 속도가 강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여기 속도 비해서 이 속도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속도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속도가 낮게 되죠. 같이 한 바퀴를 돌지만은 이 친구는 여기 쪽 위에는 돌아가는 길이가 짧고 위에는 돌아가는 길이가 길게 됩니다. 여기가 당연히 속도가 강하게 나오죠. 속도가 이쪽에서는 같은 거리, 시간 대비로 따지면 여기가 속도가 크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포탄을 쏘는 거를 뭐 예시로 들어놓은 거예요. 위에서 이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던질 때랑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던질 때를 한번 따져 보자고요. 북반구와 남반구가 있죠. 그러면은 북에서 이제 위에서 여기서 남쪽으로 던질 때는 분명 속도가 빠르다고 했으니까, 적도 근처가 여기가 속도가 빨리, 자전축의 방향대로 빨리 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자전 방향에 따라서 먼저 휘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탄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반대로 위에서 밑으로 던진다고 생각해 보면은, 포탄을 던지고 뭐 박격포를 쏘든지 미사일을 쏘든지 생각을 해 보시면은, 여기는 자전이 방향이 이쪽이지만은 속도가 적도보다 늦다는 거예요. 늦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위에는 꼭지가 늦게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휘는 정도가 약하게 되고, 밑으로 갈수록 이미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 방향이 빨라가지고 적도 쪽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서 보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휘게 되는 거죠. 여기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좌측으로 휘었지만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오른쪽으로 휘게 된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거는 여기서 봐도 여기 또 오른쪽이고,
북반구에서는.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여기가 속도가 빠르다고 했죠. 속도가 빠르니까 당연히 자전 방향이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전 방향이 따라서 같이 가니까. 근데 반면에 여기서 미사일 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쏘게 되면은 속도가 이쪽이 더 늦잖아요. 여기가 돌아가는 속도가 위에가 빠르고, 그러니까 먼저 지나간 거 없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차처럼 차가 속도가 여기 위에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밀려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는 여기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앞쪽이 적도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상대적인 거죠, 한마디로.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해 볼 때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휘게 되고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휘게 돼요. 오른쪽으로. 이거를 알고 계시면은 이해하기가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오른쪽으로 휘게 되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휘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게 고기압, 아까 저 기압은 고에서 저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저기압은 들어오는 게 지금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 반대로 고기압에서는 이제 나가는 방향은 이제 시계 방향이 되고 있어요. 결국 이제 고에서 저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될 수가 있어요. 위의 방향은, 밑에는 오히려 시계 반대 방향이 된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이 돼요. 오히려 남반구는 반대예요. 들어오는 건 시계 방향, 나가는 건 시계 반대네. 왜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나가니까 들어올 땐 시계 방향. 남반구와 북반구가 다르게 작용을 하게 돼요.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방향이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 마치 북반구의 저기압의 모습이에요. 북반구의 저기압. 모습이에요. 저기압의 모습처럼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수채구멍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흘러요. 뭐 이렇게 기계가 만들 때 반대 방향으로 만들게도 작동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흘러요. 근데 어떤 분이, 외국분이 실험을 해보셨는데 북반구에서 이제 화장실에 가셔서 물을 내렸을 때 이런 방향으로 흐르는데 남반구에서 내렸을 때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반구와 북반구는 모양이 다르게 작용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 지구는 구심으로 이루어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위치가 틀리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구로 존재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남반구에는 시계 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건 반시계 방향으로 나갑니다. 아까 반대죠. 북반구는 들어오는 건 반시계, 나가는 건 시계, 이렇게 됩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선풍기랑 사실 태풍이랑 모양이 비슷할 텐데 이렇게 선풍기를 막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이 막 되고 있잖아요.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칩시다.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상하가 다 방위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제가 사주팔자 볼 때는 사실 시간 개념이고 뭐 기문둔갑이나 구성기약이나 뭐 자미두수나 이런 거 볼 때는 당연히 공간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공간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선풍기가 돌아가는 게 방향이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뒤에서 보면은 반대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반대 이쪽으로 나가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선풍기 돌아가는 걸 옆에서 보면은 만약에 옆날이 지금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그 반대 좌측에서 보면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울하고 똑같은 논리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과 우측으로 움직이는 건가 좌측으로 움직임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렇게 태풍이 지금 이런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위에서 아래에서 위를 바라본 모양이고 이거는 위에서 밑을 바라본 모양인 거예요. 위성 사진이니까 이거 위성 사진이죠. 위성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성 사진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게 만약에서 북반구에서 찍었다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죠. 반면에 들어갈 때 밑에선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막 올라갔을 때 위에 여기서 위에는 밑에서 내려오고 있지만 위로 올라갔을 때는 반대로 또 시계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상상해 보시면 되냐면은 나사를 반시계로 돌렸다 풀었다 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위아래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태풍의 원리가 그래요. 밑에서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쭉 올라와 가지고 밑에 하강 기류가 있지만은 이 기둥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회전하는 거는 오히려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 본 거고 위에서 뭐 아래에서 우리가 위에서 볼 때는 사실 이건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고 나갈 때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밑에서는 들어오는 모양은 우리가 볼 때 위에서 보는 건가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반대 방향이. 그러니까 위성 사진을 볼 때는 이게 사실 들어옴과 나감이 사실 섞여서 나오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꼭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라 위에선 또 나가는 모습은 시계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밑에선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원리가 제 생각엔 그런데 들어올 땐 반시계 나갈 땐 시계 그림으로 보면 여기도 들어올 땐 밑으로 있땐 수렴할 땐 당연히 반시계고 나갈 땐 이렇게 돌아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나가요. 왜냐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건 당연히 반대일 수밖에 없잖아요. 인풋의 방향과 아웃풋의 방향은 당연히 반대여야죠. 바람이 들어왔을 때 저기 앞에 들어간 건가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기름이 팽창하면서 나갈 경우에는 반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위아래 회전 방향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회전 방향이. 그렇게 다 그림을 그렇게 놓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나왔고 지금 들어간 건 반시계, 밖으로 나가는 건 시계. 상층은 시계, 하층은 반시계. 북반구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북반구. 그러니까 위성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위에서 보는 것과 또 아래에서 보는 게 또 모양이 틀리게 되고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게 틀린 게고 또 옆에서 보는 건 또 틀리게 되고 이쪽에서 보는 게 당연히 틀려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위치가 다 틀리니까 입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입체력이 뛰어난 사람들 특히 뭐 상관 이런 게 뛰어나신 분들 이런 게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뭐 신기하죠. 신기한 거예요. 들어가는 부분과 나가는 방향이 다 틀리니까 이런 위성 사진도 이렇게 떠 있지만 여기 들어온과 나감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진인 거죠. 두 개를 다 표현되어 있는 사진인 거예요. 위에서 찍었을 때도 아래에서 찍었을 때도 아래에서는 들어가는 모습, 위에서는 나가면서 넓어지는 모습인 거죠. 이 사진은 카르만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이제 발생한 소용 도리를 한번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여기 위치해 있고 제주도를 지나면서 제주도 여기 있네요. 제주도를 지나면서 소용돌이가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이렇게 위에서 위성 사진을 찍은 건데 보세요. 이렇게 휘고 있고 하나 또 이렇게 휘고 있어요. 이렇게 휘고 있고 이렇게 휘고 있고 이렇게 있고 뭐랑 비슷하지 않나요? 태극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태극기 이게 무국에서 태극이 생기는 원리예요. 태극이 생기는 원리. 동양학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뭔가 유가 발생하는 모습이 태극이에요. 태극. 자연의 이치가 벌써 나오잖아요. 무에서 태극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뭐 도덕경 말씀드리면서도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다. 이게 도라는 이치다. 절대 진리가 이 자연의 이치랑 다름이 없어요. 이 자연의 이치는 없다가도 있는 게 생기는 거고, 이런 있는 게 다시 태극이 4상으로 발전되고 8개로 발전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카르만 소용돌이가 나오는 이제 물리학적 법칙에 대해서 이제 뭐 예시를 들어둔 건데, 무회전 킥이 발생했을 때 무회전 이게 회전이 안 되고 쭉 나가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공기가 이렇게 작용했을 때 이렇게 소용돌이 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거랑 똑같죠. 그 어느 건 지금 이쪽으로 휘고 있고 이쪽은 또 이쪽으로 휘고 있잖아요. 뭔가 물체를 만났을 때. 너클볼 또한 마찬가지. 너클볼은 막 공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 이게 야구공이 나갈 때 공기 모습대로 이렇게 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타자들이 잡치기가 어려운 너클볼이 되는 겁니다.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회전이 생기는 거 원리가 무언가가 물체가 생기면은 회전이 생기게 돼 있어요. 모든 기류의 흐름은 그게 카르만 소용돌이라고 해요. 이건 뭐 그냥 팁으로 알아두시고, 제가 이제 그럼 뭐 태풍이 생기는 원리나 태풍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니까 이거를 동양 철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접목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해요. 방향을 알려면 사실 방압을 알아야 돼요. 방압. 제가 원래 이거 사실 돼지달에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태풍이 부니까 이번 지금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시간 쪼개가지고. 보시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호랑이, 말, 술이 합이 된다고 했어요. 삼합관계가 되고, 돼지, 토끼, 양이 또 삼합관계가 돼요. 그 다음에 신자진 해가지고 원숭이, 쥐, 용이 이렇게 삼합관계가 돼요. 그 다음에 사유축 해가지고 뱀, 닭, 소가 삼합관계가 돼요. 이렇게. 이거는 뭐 사주팔자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면 아실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거 설명해 보자면은 방향이, 그러니까 이노술은 화의 운동을 해요. 이 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묘미는 묘의 목을 운동하는 거고, 사유축은 금의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해묘미 했죠. 그 다음에 신자진 했고 다 했나요? 뭐 아무튼 간에 이런 운동을 하는데 금의 운동을 하고 뭐 수의 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방향을 어떻게 보냐면은 만약에 해에서 묘에서 미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저장이 돼요. 바람 앞에 건 지살이라 마찬가지라 지살이고 움직이는 방향이 인신사해라고 말씀드렸죠. 인신사해. 말씀드리면은 해묘미는 이제 인신사회를 말씀드릴 때 이게 방향을 좌지우지한다고, 역마와 지살의 영향을
말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시기가 여름이 되겠고 4월이 되면 겨울이 되죠. 겨울, 동. 그러면 해는 해, 묘, 미를 따라서 해, 묘, 미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사는 사, 유, 축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저장되는 모습이. 목의 기운이 왕성해져서 해가 목에서 상생해가지고 목에서 가장 와하고 결국은 미로 저장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 자체가 삼합 자체가. 그래서 궁합을 따질 때도 삼합이나 뭐 육합이나 방합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은 이게 삼합만 작용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방합과 육합이 다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요. 이 방향이라는 거는. 해가 묘를 거쳐서 미로 들어갈 때 벌써 보면은 이게 동방의 방합이고 이게 남방의 방합이고 방향의 합이에요. 방향의 합. 이게 서방의 방합이고 북방의 방합이 되게요. 그러면은 해가 묘를 거쳐서 미로 갈 때 사오미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방향 자체가. 그러면서 이 방향이 묘에서 미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사오미가 역할을 해주면서 오미가 특히 또 위도상으로 갔기 때문에 육합이 되면서 밀어주면서 미가 합이 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위로 다 이제 집결을 하는 겁니다. 해의 바람이. 그러니까 바람은 겨울 바람이 이렇게 불 수밖에 없고 여름 바람은 그러면 사유축이 여름에 이게 바람이 시작이 되니까 4월쯤에 사, 유, 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사에서 유로 갈 때 해자축이 방압이 북방에서 일로 흘러가는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일로 가게 되고 자축이 육합이 되면서 묶여버리는 이쪽으로 묶이면서 축으로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름바람은 이렇게 가고 겨울바람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름의 계절풍을 제가 나타낸 거예요. 아까 여름의 계절풍은 사유축으로 간다 그랬어요. 사유축은 말씀드렸죠. 사유축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사실 일로 갔다가 축방으로 가고 있어요. 다 보면 되게 축방향으로 사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일로 꺾이는 모습이에요. 이게 전향력과 같은 거예요. 전향력과 육합은 전향력의 모습과 사실은 이 사주팔자 역학 뭐 기문갑의 이 삼합의 원리는 같아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이지. 잘 생각해 보시면 사가 이제 유로 뻗어나가다가도 이 자전의 방향, 그러니까 축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전 방향과 바람이 일로 가면서 가는 방향이. 겨울은 보죠. 겨울은 방향에서 다시 해방에서 해묘미가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해에서 묘로 움직이다 결국엔 미로 저장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미로. 이것도 전향력이 영향이 있는 거죠. 전향력이. 이 적도로 갈수록 더 바람 세기가 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전향력만 따지면 사실 이치가 와닿지가 않을 때 방향을 사실 이치를 따져보면은 해에서 묘로 갔다가 묘에서 미로 저장되는 이 위치가 사실 겨울에 발생하고 있잖아요. 해묘미 바람 방향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치가 그러한데. 그럼 제가 또 다른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태풍의 경로를 볼 때 초여름에는 이제 고기압이 이렇게 확장돼 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중국 쪽으로 많이 불게 돼 있어요. 근데 반면에 초가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기압이 수축돼 있어 가지고 영향력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많이 한국이나 일본 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가을에 고기압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뒤로 빠지니 태풍이 이동 경로가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게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육지와 만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이 더 커진답니다. 계속 모아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역학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6월 때까지만 해도 사업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가죠. 사유 방향으로 가니까. 근데 오히려 생각해보면 신자진 방향이니까 지금 신이니까 신에서 지금 좌로 가고 있는 확률이 큰 거죠. G방 북쪽 방향 가다가 축방에 휘는 거잖아요. 사유축과 신자진과 방향이 더 이쪽으로 우측으로 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시면 지금 신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에서 발생한 바람은 좌로 움직였다가 일로 가려는 방향이 생겨요. 근데 바람이 방향이 지금 이쪽으로 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바람은 이런 식으로 분다는 거죠. 이치가 그렇지 않나요? 신에서 좌로 가다 합을 하려다 진으로 뻗어 가려는 양인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신자진이 방향이 그러하잖아요. 오히려 그럼 여름 방향에서 이쪽으로 가려는 게 더 크니까 오히려 중국 쪽으로 가게 되고 지금 이거는 오히려 휘어지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해 버리니까 지금 일본이나 한국 쪽으로 더 영향이 크게 되는 거죠. 원리가 이런 기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기압이 커지수면의 영향권에 따라서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 역학으로 본다면은 방향 자체가 일로 더 휠 수밖에 없게 되고 지금은 오히려 여름 방향에는 더 중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민년에 무신월이니까 아직 유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기랑 충하고 여기가 충하고 있어요. 이는 발산하려는 게 엄청 큰 거고 신은 수축하려는 음의 기운이 엄청 크니까 이런 당연히 발산과 수축 아까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랑 같은 모습이 나오면서 태풍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문 수의 기운이고 무는 땅의 기운이고 물과 땅, 물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막 충돌하고 있고 대륙에서 부딪히는 모습이고 발산하려는 모습과 수축하려는 음의 모습과 양의 모습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들면서 태극의 모형처럼 휘몰아치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는 달인 겁니다. 달인 거예요. 나와 있는 세상 이치가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세상 이치가. 신자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더 뻗어나려고 하는 거, 이쪽으로 좌방향으로 북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확률이 더 큰 거고, 여름철에는 오히려 유방향으로 떠나려는 확률이 큰 거고, 이치가 그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치가 통찰해 보면은 뭐 책으로 보면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통찰해 보고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 소멸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언제 소멸을 할까요? 언제? 생각해 보시면은 언제 소멸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신월에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큰 거예요.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꺾여 내려가야 되는데 이 꺾여 내려가려면은 사실 이 해가 들어와야 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방향이 자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당날인데 사실 이 돼지가 들어와야만 방향이 꺾이면서 우측으로 꺾이게 되는 거죠. 우측에 꺾이고 이쪽으로 동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해가 들어오게 되면은 신에서 지금 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해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해가지고 꺾어버려야만 태풍이 소진되려고 하는 힘이 커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 인까지 작용해보면 이는 또 이제 일로 작용하다 버리니까 완전히 소멸되겠죠. 세상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신호를 생각하니까 북쪽으로 지금 타고 올라왔는데 해에서 묘로 꺾어버리는 힘이 작용해야만 완전 동쪽으로 빠지고 일본 쪽으로 빠지든 동해 쪽으로 빠지고 특히 인까지 들어오면 소멸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신에서 시작한 거니까 인이 들어와야 없으시죠. 세상 이치가 재밌지 않나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제가 뭐 주역에 대해서 한번 너무 깊이는 말고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태극기에도 있듯이 이게 양은 이게 짝대기가 긴 거고 음은 짝대기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타내는 거는 짝대기가 세 개고 물을 나타내는 거는 음이
겉을 싸고 있고 양이 가운데 있죠. 사실 물은 중간에 불기운이 있어요. 불기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치솟고 있는 거예요. 치솟고 있는 겁니다. 물은 당연히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치솟고 있고 수증기가 되는 겁니다. 물이. 지는 번개 동쪽 방향을 뜻하죠. 간방은 동북 방향이고 산을 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고는 완전 음이고 땅은 완전 음이고 태극기가 건군 감리잖아요. 건, 곤, 감, 리, 불. 그리고 바람은 손, 손방, 동남 방향. 근데 바람은 어떻게 따지냐면 양이 위에 두 개 깔려 있고 음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보게 되면은 이거를 뭐 이렇게 괴 중에 이게 환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물에 해당하고 바람에 해당해요. 바람. 물이 약간 양의 기운이 있고 바람은 위에가 음이고 위에가 양이죠. 사실 하늘은 양이 모두가 양이지만은 물이 증발해가지고 지금 음과 음이 만난 상태예요. 음과 음이 만나가지고 음이 돼버려가지고 물 기운이 충만해진 거죠. 이 괴가 어떤 생각 이게 사실 태풍이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생각해 보시면 단점이야 사람들 재물과 사람들 건강도 저기압이 되니까 몸이 힘들고 재산과 건물 뭐 이런 게 다 파괴하죠. 근데 세계 뭐 크게 지구상으로 보면 물을 순환시키면서 사실 물이 모자란 곳에 물을 공급하게 되고 바닷가에 있는 플랑크톤이나 대류의 흐름을 바꾸면서 이제 한번 섞이게 만드는 거죠. 크게 한 지구상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 인간으로 보면 이게 재앙인데 사실은 지구상으로 보면은 그냥 섞이는 모습인 거죠. 섞이는 모습. 이런 게 뭐 이런 괴가 주역에서 볼 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왕이 설득을 백성이 순종하여 흩어지는 괴이다. 그러니까 태풍이 불고 나가면은 싹 뭔가 깨끗해지고 정리되는 느낌이 있죠. 흩어짐과 풀어짐. 그 과정에서 뭐 문제도 생기고 뭐 있지만은 다 지나고 난 뒤에는 그걸 다 또 재건하고 정리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정리해 보면 태풍의 지구과학적 측면과 물리학적 측면과 지금 역학적 측면을 같이 제가 섞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바람이 어떤 식으로 불고 있는지,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 들어갈 때 밑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고 위에는 시계 방향으로 나오고 북반구에서는 남반구에서는 반대로 나오고 왜냐면 남반구는 바라보는 방향이 우리가 하늘은 위에 있지만 우리는 밑을 바라보고 있고 위에서 북반구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남반구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선풍기 돌아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볼 때랑 뒤에서 볼 때랑 돌아가는 방향이 틀린 것처럼 옆에서 볼 때랑 이쪽에서 볼 때랑 방향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하늘을 보고 있지만은 남쪽에서 보는 사람들이랑 위에서 보는 사람들이랑은 방향이 정반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핵심인 거고, 아까 사마의 원리에 따라서, 겨울에는 해묘미를 광대로 하기 때문에 해묘미 이런 식으로 불고, 사유축은 여름 방향 이렇게 불게 됩니다. 지금 같은 태풍은 신월에 나타났으니까 신자진 방향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꺾여서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완전 꺾이려면 해묘미가 해가 작동해야 완전히 꺾여 버리니까, 돼진날에 가서 꺾인다는 거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아무튼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구상에서 펼쳐지는 뭐 자연과학적인 일과 동양 철학적인 면이 사실 다르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많이 찾아내고 물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실 재미가 있는 거고, 사실 세상의 원리를 깨닫는 법이거든요. 원리, 통찰하는 거거든요. 그냥 책으로 보는 것과 책이 없는 걸 많이 아는 게 재밌는 거예요, 사실. 책이 없는 걸 많이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어떻게 작용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뭔가 이치가 보이거든요. 세상에 안 보이는 이치, 책에 있는 거 말고 안 보이는 이치가 보이는 게 사실 이게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통찰해보는 이런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저도 그렇고 이거 들으시는 분도
한번 책을 덮고 왜 이럴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흰남노 태풍의 피해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